사실 저도 한동안은 돈과 건강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후 준비 잘 해두고 몸만 건강하면 그걸로 됐다고.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후엔 돈이 최고야. 건강이 재산이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그 말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 한마디가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챙기고 있는데 왜 허전한 걸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60을 넘기면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재산도 외모도 아닌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많은 통장 잔고. 그 기준으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맞는 방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60을 지나면서 아주 조용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볍게 느껴지고 반대로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새삼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출근길에 매일 지나쳤던 골목 끝 작은 화분, 바빠서 제대로 못 나눴던 가족과의 저녁 밥상, 오래된 친구가 건넨 아무 의미 없는 안부 한마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예전보다 훨씬 크게 마음에 들어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내 안의 기준이 조용히 이동한 것입니다. 이건 나이 탓도 아니고 뭔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얻게 되는 일종의 눈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온 것들은 어떨까요? 먼저 재산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선택지가 줄어들고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재산이 중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한테 손 안 벌리지. 돈이 있어야 내 목소리가 나오지. 맞는 말입니다. 현실입니다.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스스로를 단정하게 가꾸는 것. 이건 자존감과도 연결되어 있고 사회생활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가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의 기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산도 있고 외모도 잘 관리하는데 왠지 눈빛이 공허한 분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불만이 많고 무언가에 늘 쫓기는 것 같고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가진 건 넉넉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고 삶이 단단해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재산과 외모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60을 넘긴 분들은 서서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가 바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들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60을 넘기면서 비로소 중요해지는 것. 세 번째는 바로 루틴입니다. 루틴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루틴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 가볍게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것, 저녁엔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 이 작고 단순한 반복이 하루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 늦게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니 하루가 무너지고 하루가 무너지니 마음까지 가라앉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딱 한 가지만 지키기로 했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30분 걷는 것.
그것 하나만 지켰는데 한 달이 지나자 하루 전체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장 늦게 깨닫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루틴이 없어도 몸이 버텨줬습니다. 불규칙해도 에너지가 넘쳤고 며칠 못 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0을 넘기면 달라집니다. 하루가 흐트러지면 이틀이 흔들리고 이틀이 흔들리면 일주일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루틴이 잡혀 있으면 몸이 조금 힘들어도 하루가 굴러갑니다. 마음이 복잡해도 몸이 익숙한 대로 움직여줍니다.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60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지금 루틴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정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말이 와 닿으시는 분들,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도 요즘 루틴을 만들고 있다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0을 넘기면서 중요해지는 것. 두 번째는 바로 편안한 관계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사람을 많이 사귀려 했습니다. 인맥이 곧 능력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유능한 사람, 성공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곁에 있으려 했습니다. 그건 그 시절엔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고 모임에 나가고 연락처를 쌓아가던 시절, 그때는 그게 잘 사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60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왜 이렇게 편한 거지?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 같이 밥을 먹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왠지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를 60이 넘어서야 제대로 알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고 나면 이유 없이 피곤한 사람. 만날 때마다 왠지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사람. 헤어지고 나면 무언가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 예전엔 그냥 참고 맞춰갔습니다. 관계를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억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면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관계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건 차가운 게 아닙니다. 냉정한 것도 아닙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갖게 되는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관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10명과 피곤하게 지내는 것보다 두세 명과 깊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지금 내 곁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60을 넘기면서 가장 중요해지는 것, 1위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면 보통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떠올리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배우자였고, 부모였고, 직장인이었습니다. 그 역할들에 충실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자신에게 가장 가혹했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자책하고 잘 해냈어도 당연한 거라며 넘겨버렸습니다. 그렇게 6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60을 넘기면서 그 역할들이 하나 둘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은 독립하고 직장은 떠나고 바쁘게 채워졌던 하루가 조용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 역할도 없는 나 자신을. 그 순간이 편안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을 낯설어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뭘 하는 사람이지?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이 생각보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평생 역할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역할 없이 나를 마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나 자신을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사람은 작은 하루에도 만족을 찾습니다. 나 자신의 과거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은 시간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는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딱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그래, 나 오늘 잘 버텼다. 그 한마디가 60년 동안 스스로에게 가혹했던 나 자신에게 건네는 첫 번째 화해의 말이 됩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외모가 어떻든 간에 나 자신과의 관계가 편안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60을 넘긴 분들이 결국 깨닫게 되는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3위는 루틴이었습니다. 작고 단순한 반복이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고 60 이후의 삶을 조용히 지탱해 준다는 것.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2위는 편안한 관계였습니다. 함께 있으면 쉬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와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라는 것. 10명보다 2~3명, 넓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가 훨씬 더 값지다는 것. 그리고 1위는 나 자신과의 관계였습니다. 모든 역할이 내려간 자리에서 마주하게 되는 나 자신을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느냐가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 평생 스스로에게 가혹했다면 이제는 조금 다독여도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일정하게 살아보는 것. 오늘 만난 사람 중에 편안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떠올려 보는 것.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한마디 건네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60 이후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60대는 잃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비로소 나다운 삶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얼마나 편안하게 여기느냐다. 6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남들의 시선을 위해. 그 시간들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긴 시간 동안 가장 오래 소홀히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딱 한 번만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수고했다. 잘 살아왔다.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